지금 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말과 몸과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장예찬 멸콩TV를 실시간으로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댓글이 참 엄청난 힘이에요. 사실상 네. 쌍방향 소통이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그런 응원 메시지가 저한테도 참 그 힘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참 영등포 경찰서 얘기를 하자면 거기 몸으로 직접 와주신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진숙 힘내라라고 하는 그거에 이제 조사실에서 들렸거든요.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말로 이렇게 장예찬 멸콩TV에 박수를 보내시고 저기 보니까 박수도 치시고 하는 것 같은데 손가락 엄지척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런 그 슈퍼챗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 좋은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채널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집도 나눠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과 몸과 돈으로 이게 말하자면 행동을 구성하는 3대 요소이고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셋, 이 3대 요소가 하나로 합쳐지면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가운데 저희 실시간 7,500분 돌파하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희 30초만 잠깐 광고 보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전격 방문과 장동혁 대표 단식이 이 보수 정치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진숙 위원장님과 더 깊은 대화해 볼 테니까요. 와중에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응원하는 댓글들 막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네. 그만큼 뜨거운 감사합니다. 응원을 받고 있는데 30초 광고 나가는 동안 어디 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잠깐만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환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멸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담 전화 010-9699-1144로 부탁드립니다. 네, 확실히 이진숙 위원장님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게 보통 광고 나가는 동안 몇백 분 나가시거든요. 네. 오히려 7,500에서 7,700으로 더 늘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멸콩 천사분들, 우리 멸콩TV 시청자분들의 이진숙 위원장님에 대한 애정이 많이 느껴지는데 장동혁 대표가 8일 동안 목숨 걸고 단식했잖아요. 근데 제가 눈여겨본 게 우리 이진숙 위원장님이 주요 정치인들 중에서는 거의 제일 먼저 장동혁 대표를 위문 방문했거든요. 사실은 장동혁 대표 단식이 한 4일이 되고 5일이 됐을 때쯤에 이제 엉덩이 무겁게 앉아있다가 나온 분들이 많은데 가장 먼저 그 단식장을 방문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대표님과 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마땅히 가서 뵈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장 대표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제1야당의 대표가 곡기까지 끊어야 된다는 그 상황이 마음이 아팠고, 저는 뭐 이재명 정권의 무도함을 직접 겪었지 않습니까? 네. 이 당대표까지 그런 무도함을 몸으로 맞아야 된다는 것이 참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이전에 5일 정도 단식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실제로 여러분 뭐 겪어보셨겠지만, 어쩌다가 하루 정도만 굶어도 굉장히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틀 정도 되면 사실 머릿속으로 아무리 지식인이라고 하더라도 먹는 음식 종류만 이제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려 8일을 그렇게 견뎠다는 것은 참 초인적인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만큼 이 양대 특검, 쌍특검, 공천 헌금 특검하고 그다음에 통일교 특검, 네. 이걸 관철시켜야 된다는 의지 때문에 단식에 나선 건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오늘이나 내일 한 번 더 가볼까 하다가
지켜보는 거, 현장에서 지켜보는 것조차도 참, 저는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정말 그 산소 그 호흡기라고 하나요? 그 보조기라고 하나요? 그것까지 착용을 하게 됐는데, 정말 어떻게 될까? 제가 그 계속 지켜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저는 이틀째 그 방문을 했고, 제가 영등포 경찰서에 수갑을 차고 갔을 때 가장 먼저 와주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장동혁 대표였어요. 그랬었죠. 예. 네. 전 마땅히 가서 뵈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참 국민들을 대신해서 장 대표가 이런 단식에 나서야 된다는 게 너무 미안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미안하다 말씀드렸고, 장 대표께서도 이런 그 무도한 정권에 맞서서 특검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다른 정치인들이 막 계산하고 기다릴 때 우리 이준숙 위원장님이 가장 먼저 우리 장동혁 대표님의 단식 현장을 방문한 게 대표님께도 큰 응원과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참모이자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서 지방선거 나아가 총선 대선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진짜 복원시켜야 될 게 충청과 영남의 연합이거든요. 예. 지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청과 영남이 똘똘 뭉치면 우리가 선거에서 질 수가 없어요. 정권 교체를 무조건 합니다. 예. 근데 충청의 장동혁과 대구의 이진숙이 손을 꼭 붙잡고 파트너가 되면 저는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바라는 국민들과 당원들 입장에서도 두 분이 일찍 만나고 또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MBC 출신의 김장겸 의원을 당대표 정무실장으로 전격 발탁했잖아요. 예. 우리 김장겸 의원님도 MBC에 있으면서 이진숙 위원장님과 워낙 또 교분이 두터웠을 테니까 이게 가교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합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그 김장겸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 참 어떻게 그 장 대표가 김장겸 의원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을 해서 적임자를 정무실장으로 임명을 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참 그나마 다행스럽게 단식을 끝내셨으니까 제가 웃으면서 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김장겸 의원은 참 그 자유우파의 전사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MBC에 있을 때도 정말 그 좌파 기자라는 말이 적절치 않습니다. 기자에 무슨 좌파 우파가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런 좌파 기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민노총 기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민노총 민노총 기자들. 언론노조, 네. 민노총 기자들하고 맞서서 전혀 굽히지 않고 싸웠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격이 모나지 않고 참 그 원만해서 옆에서 잘 보좌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 그 어려운 와중에서 단식 와중에서도 참 그 굳세게 장 대표가 잘 버틸 수 있게끔 옆에서 박준태 실장이나 네. 또 박성훈 수석 대변인. 대변인이나 네. 열심히 잘 보좌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예.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끼리도 되게 끈끈해졌어요.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 박준태 비서실장 말할 것도 없고요. 강명구 조직부총장, 정의용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이 거의 매일 그 옆을 지키면서 그 보좌진들이나 당직자들도 그렇고 이 장동혁이라는 인물을 단순히 지지하는 걸 넘어서 이제 심리적인 일체감을 우리가 다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또 보수 통합이라는 보수 결집이라는 큰 성과도 얻었잖아요. 뭐 하다못해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의원도 찾아왔고 뭐 여러 의원들 시장들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정말 활용 점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전격적인 국회 방문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문이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대구 사저 밖으로 잘 안 나오시는데 10년 만에 국회 방문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리신 그 심정, 이 장면들 또 대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우리 이준숙 위원장님께는 좀 더 각별해 보였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아침에 장 대표가 단식을 끝냈다는 얘기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셨다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참 그 무릎을 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 게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파의 어른으로 뭐 그전부터 어른이셨지만 정말 우파의 원로로서 우뚝 서셨다. 네. 이전에는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이나 이런 행사에만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정치에는 거의 개입을 사실은 잘 안 하셨죠. 안 하셨죠. 네. 그런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 단식 현장에 나타나시면서 말 그대로 사실상 박근혜라는 원로 정치인의 컴백이라고 할까? 네. 그렇게 의미를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뭐 물론 이제 정말 8일째 단식 힘들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장동혁 대표도 거기에 수긍을 하고 그렇죠. 단식을 네. 중단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조금 전에 그 장 부원장 말씀대로 장 대표도 본인이 8일 동안 이루고자 했던 그 쌍특검 관련한 투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그 보수의 인사들, 네. 예, 우파의 인사들이 유승민 대표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찾음으로써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현재 국민의힘의 대표로 우뚝 섰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대로 정치적 컴백을 하셨고 원로로서 또 장동혁 대표도 말 그대로 8일간의 단식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사실상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대표로 1인 대표로 우뚝 섰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저 장면을 보면서 눈물 글썽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도 지금 막 좀 먹먹해지는데 저도 사실은 어제만 해도 다른 방송에서 우리 장동혁 대표 실황만 중계해도 막 먹먹해서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걱정돼가지고. 네. 근데 이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냐면 저렇게 인사를 나누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지금 혼자서 못 일어서거든요. 예. 근데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데 억지로 일어서서 돌아가시는 박근혜 대통령인 뒷모습을 향해서 90도로 인사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보고 얼른 뒤돌아서 다시 와가지고 손을 꼭 잡아주었대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때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을 흘렸는데 그 옆에 있던 당직자고 보좌관이고 국회의원들이고 다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그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또 울컥하게 되죠. 먹먹해지네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우파의 지도자로서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얼마나 그 엉터리였냐. 그 좌파의 그 프레이밍에 우리가 참 넘어갔다고 표현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좌파가 성공적으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어떻든 좌파의 농간에 의해서 그렇죠. 네. 이런 깨끗한 대통령을 탄핵시켰냐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저 모습이 참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야당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해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는데 전직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건강이 정말 좋지는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대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철저하게 야당 대표 단식을 무시하고 홍익표는 정무수석이라는 자가 국회까지 왔는데 저 로텐도를 피해가기가 더 어렵잖아요. 국회 구조를 보면 이게 중간에 있으니까. 근데 민주당 대표만 만나고 옆문으로 쪽문으로 도망다니고 이런 거는 아무리 여야가 달라도 위원장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요, 진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것들 하는 짓을 보면 네. 이재명 주권 국가에서 뭐 저도 참 그 당해봤으니까 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재명의 지시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네. 예, 불가능합니다. 정무수석이잖아요. 대통령실 정무수석이잖아요. 철저히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거죠. 아까 제가 홍익표 수석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만 홍익표 수석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사실상의 그 현재 방송사법을 통과시킨
배우라고 봐야 되나요? 배후라고 봐야 되는 게요. 이건 뭐 최민희 의원이 본인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본인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2023년 8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위 2인 체제가 됩니다. 네. 이동관 위원장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이상임 부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뭐 탄핵시킨다고 해서 김홍일 위원장 이렇게 되는데 최민희 의원이 2023년에는 당시에 민주당 추천 상임위원 후보였죠. 그랬죠. 그러면서 네. 11월에 이제 본인이 본인 주장으로 7개월 7일 기다리다가 사퇴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로 9개월 9일 기다리다가 이제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만 그때 최민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자기가 사퇴하면서 원내 지도부하고 상의를 했다. 그때 원내 지도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익표라는 이름까지 거명을 해요. 그리고 홍익표 원내대표한테는 이동관 탄핵시키라고 얘기를 했다. 이 모든 것을 지도부하고 상의를 하고 나는 사퇴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그게 이제 대통령실로만 바뀐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홍익표 정무수석. 그런데 대통령 지시 없이 오케이 없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좌파 진영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게 진짜든 아니든 자기들 단식할 때 엄청 찡찡거리고 막 했던 걸 생각하면 역지사지라도 할 법을 한대요. 네. 사람이 먼저인데 우리 사람이 먼저다. 좌파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여러분, 환신골드에서 신년 기념으로 2+1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27가지 한약재로 발효한 환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피로 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다고 하네요. 몇콩TV에서는 환신골드 2+1 구매 고객에게 구국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57년 전 국가 발전을 위해 직접 집필하신 전집 6권을 새롭게 편집한 박정희 전집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1과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상담 전화 010-9699-1144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철저히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점에서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8일이 아니라 80일을 해서 사람이 정말 참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못됐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요. 저는 국회까지 왔는데 연문으로 피해가서 야당 대표 단식장 방문 안 하는 거는 저의 상상력 범주를 초월한 일이었거든요. 당연히 그 홍익표가 국회 왔을 때 장동혁 대표 위문할 줄 알았는데 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좌파들을 그래도 약간의 상식이 있고 그래도 이렇게는 하겠지라고 믿으면 펀펀히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상대를 알고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뭐 저의 헌법재판소 케이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항소포기나 뭐 대법관 증언이나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장 기가 막혔던 거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제1수혜자가 누굽니까? 이재명을 무슨 국가 테러로 지정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염치도 없는 집단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최소한의 염치도 없고 최소한의 틀을 갖춘다고 할까요? 그 법적인 틀, 뭐 절차에 대한 존중 이런 거 그냥 다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양심적인 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한테 지금 당장 그것도 지금 당장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냥 합니다. 그래서 왜 이전에 저는 이제 그 정말 믿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정말 이재명은 합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다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현행법으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꿉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모든 게 합법적입니다. 왜? 법을 바꾸니까. 저는 이재명 정권이
말 그대로 정말 법치의 의미를 바꿨어요. 이 법이라는 건 우리가 뭐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험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세월을 지나면서 시간을 지나면서 시간의 그 테스트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게 법인데 네. 이 사람들은 이 법을 하루아침에 뒤집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지배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감히 이재명 주권국가라고 부릅니다. 이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저 좌파들이 민주당이 이재명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똑똑히 알고 지피지기 백전백승의 자세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같은 보수 진영 내부에서 당 내에서 예. 뭐 장동혁 대표 굶어 죽어도 얻을 게 없다. 그냥 차라리 죽으면 좋다. 이런 말을 주로 소위 말하는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공공연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끝내 한동훈은 저 단식장에서 장동혁 대표 건강 걱정하러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좀 민감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보수 내부에서의 이런 행태들이나 이런 언행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혀 민감한 질문이 아니고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이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고 어떤 목표를 가진 특히 이제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특검 이 특검도 그 보통 특검입니까? 있을 수 없는 그 공천 헌금, 소위 공천 헌금, 그 뇌물성으로 보이는 그 공천 헌금과 관련한 특검을 요구하면서 또 통일교의 경우에도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구속됐죠. 네. 거기도 뭐 제가 보면 뭐 사진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그 현장 돈을 건네고 건네받는 그 사진이 아니라 돈만 찍은 사진인가 그렇게 알고 맞아요. 있는데 네. 그렇다고 치면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의 경우에는 보면 뭐 시계, 뭐 까르띠에니, 불가리니 네. 이런 그 브랜드 이름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건넸다는. 그런데 그 우리가 보면은 거의 같은 소위 증거가 있는데 한 사람은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지금 바깥에 나와서 시장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고 요구하는 이 상황에서 뭐 굶어 죽어 뭐 죽어도 좋다느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저는 진영의 좌우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계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비판을 하면 뭐 친한계를 비판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사람으로서 정치 이전에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선이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계파 갈등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 불문하고 그 계파가 어느 쪽이든 진영이 어느 쪽이든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네, 저희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9,800분 돌파했는데요. 여러분 좋아요가 부족하니까 실시간으로 못 보시는 분들도 방송 많이 볼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클로바님 슈퍼챗 감사하고요. 최명희님은 우리가 이진숙이다 라고 응원의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프리패션님, 김기종님, 자유의 남신상님도 모두 응원해주시는 메시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장동혁 대표가 병상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오면 첫 번째 최고위에서 그 한동훈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지 말지 이걸 가지고 또 당내에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그냥 또 지긋지긋한 내분으로 남겨둘지 민주당은 지금 오늘 정청래가 갑자기 조국이랑 합당한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난리 났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빨리 털어버리고 우리가 똘똘 뭉치면 지방선거가 더 유리해진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전국에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될지 보수는 어떻게 뭉쳐야 될지 위원장님 혹시 고견이 있을까요? 정말 그 고견은 없고요. 제가 보면 그 당도 이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두 번째로 큰 정당입니다. 비록 네. 뭐 107석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세계 어디 나가도 대한민국의 자유 우파를 대표하는 제1야당입니다. 네. 이 제1야당의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당무감사위원회이든 윤리위원회죠. 위원회든 아니면 최고 위원회든 네.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식 기구지 않습니까? 네. 당내 공식 기구입니다. 저는 이 당내 공식 기구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당무감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또는 뭐 열리는 동안이라도 의견은 낼 수 있다고 봐요. 소명은 할 수 있죠. 네. 누구든. 예. 그리고 뭐 그 관련자들이라도 적절한 모양을 갖춰서 네. 예의를 갖춰서 우리가 뭐 비판과 비난을 구분해서 얘기합니다만 적절한 형태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일단 결정하면 저는 그 공식 기구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있으니까 네. 재심을 요구하든 그렇게 해야 되지. 공식 기구를 믿지 못하면 그 정당이 정당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장동혁 대표나 또 최고위원들은 물론 이제 임명직 최고위원도 있기는 하지만 당원들이 선출했으니까. 선출직 최고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고 이건 말 그대로 당원이 정말 그 손으로 선출한 공식 기구입니다. 그 기구에 따라야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리고 너무나 원칙적이고 당연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1야당이 시스템을 부정하면 안 된다. 당내 공식기구, 당무감사위와 윤리위의 결정에 존중해야 된다. 거기에 막 가타부타 말 토다는 게 적절치가 않다. 할 거면 그 과정에서 예의를 갖춰서 적절하게 소명하고 해명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이 원칙적인 원론적인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할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정인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정당이라면 우리가 무슨 수로 국민들 앞에 우리가 공정한 정당 되겠습니다. 공정한 나라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준수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속이 쫙 답답한 게 풀리면서 좀 시원해지는데 또 신종규 님도 응원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오늘 저는 한 가지 특종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복수의 당직자들한테 확인했는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아침에 이 로텐도홀 단식 현장에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이 로텐도홀 부근에 여러 의원들이 있었는데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친한계 제2모 의원이 왜 오냐? 박통희 하면서 굉장히 짜증을 냈다라는 걸 그 옆에 있던 국민의힘 당직자와 대변인들이 듣고 복수로 저한테 제보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면 장동혁 대표한테 힘이 실리고 그만큼 한동훈의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이해는 하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배지를 달고 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복수의 당직자들한테 확인한 증언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그 단식과 관련해서 오늘 저는 참 끝난 것 자체가 네. 참 천만다행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아니, 단식을 응원하러 오시는데 왜 오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참 그 부적절한 이야기고요. 조금 전에 그 장 부원장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집안이든지 저는 뭐 그게 어머니든 아버지든 가장은 한 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네. 뭐 참 그 가정의 그 가장이라고 참 비유를 하니까 물론 이제 부모가 함께 의논을 하는 거지만 어떤 조직에는 그게 작은 회사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장이 있잖아요. 네. 장은 한 명이어야 되고 그 장을 그 견제하거나 또는 위협하거나 그런 그 시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매번 그러다가 보수가 선거 다 진 거잖아요. 예. 매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배를 항해하는 걸로 치면 앞으로 순항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이제 뱃머리를 이리로 돌리자 저리로 돌리자라고 하면 그 순항이 되지가 않거든요. 저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또다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당원들의 손으로 지금 이제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손으로 뽑은 대표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장동혁이든 장서혁이든 장남혁이든 누가 됐든, 장북혁이든 네. 그게 뭐 또는 또 제 홍길동이든 아니면 장예찬이든 누구든 당원들이 투표로 선출한 당대표면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그 사람이 정말 그 문제 있는 그 부패나 부정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뭐 김병기 그 민주당 케이스처럼 그런 사례가 드러나지 않으면 무조건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지난 인터뷰 때도 이진숙 위원장님께서 싸워서 이기려면 대표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이제 이 단식 이후에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제이 누구냐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부산에 친한 게 정씨다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정모 의원이고요. 옆에 있던 복수의 당직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좀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언론에서 많이 받으셨을 텐데. 네. 지금 어쨌든 헌재를 대상으로 가처분과 이제 헌법소원 투쟁을 하고 있지만 헌재가 마냥 시간 끌기를 한다면 비겁하게 헌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와 재보궐에서 그 이진숙 위원장님도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대구시장 출마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니면 뭐 대구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출마 관련해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마음이 정해졌다거나 약간이라도 기울어지는 방향이 있는지 너무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월화수목금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네. 했고 뭐 같은 답변을 드려야 될 텐데 헌법 소원하고 가처분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의 그 비겁한 정치성 네. 이런 것들을 고발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비슷한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들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그 무도한 상황에 빠졌는데 대한민국의 그 건강함, 뭐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이 세운 대한민국을 정말 참 이 좌로 기울어졌지만 그런 것들을 바로 잡는데 제가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께서 지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 헌재가 의도적으로 우리 이진숙 위원장님 발목 잡으면서 시간을 계속 끈다면 우리가 그 헌재 하자는 대로 막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이건 뭐 저의 철저한 개인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이 나라를 살리고 헌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어느 방향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뭐 이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막 서울시장 댓글 다는 분들도 있는데 제 개인 의견이에요. 저는 그 충청과 영남의 연합이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충청에 장동혁이 있다면 대구 경북에 이진숙이라는 상징적 존재가 중심을 잡아주는 게 향후의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너지 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상임위원회, 그 과방위, 법사위 이런데 그 출석을 해보니까 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그 다수 횡포, 다수 독재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뭐 참 교과서에서 많이 배운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경험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그 왼쪽에는 13명이 앉아 있고 오른쪽에는 7명이 앉아 가지고 이게 민주주의가 뭐 수기와 토론이라고 하는데 뭐 한번 그 언급 왔다 갔다 하다가 토론 종결 요구합니다. 표결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수기, 토론, 뭐 심지어는 논쟁 이런 절차가 생략된 채 법이 진짜 뭐 뉴스 공장은 또 들어봤어도 법 공장은 못 들어봤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법을 찍어내는 공장이 됐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찍어내면 모르는데 이 불량품들이 마구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을 목도하고 지금 장 부원장 말씀대로 다음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만큼 느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방위에서 그 폭주를 몸소 경험해 보셨으니까. 몸소 경험을 했고 지금 뭐 보면은 이혜원 후보자 같은 경우 뭐 하루 인사청문회 한다 그러지만 저는 3+1 4일 사실상 4일을 했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참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도대체 지난 총선의 책임자는 누구였나? 그걸 진짜 참 상임위원회 출석할 때마다 그 질문을 하고요. 공천 누가 했냐 이거죠. 까놓고 말해서. 그래서 정말 총선이 중요하다. 이 다수 독재, 다수 횡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 부원장 말씀대로 당연히 충청과
TK 영남, 지역의 연합, 영남의 연합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진숙 위원장님께서 이번 지방선거 내지는 재보궐에서 대구의 구심점이 돼주기를 바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이거는 뭐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우리 위원장님도 경청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헌재가 빠른 가처분 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헌재 이 시간 끌기, 이 소위 축구로 치면 침대 축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막 들어눕고 하는 더티 플레이에 우리가 마냥 끌려갈 필요는 없다. 뭐 결단의 시점이 점점 더 가까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결단을 내리든 우리 시청자분들과 당원들 지지자분들이 전폭적으로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아까는 뭐 10,000분까지도 실시간으로 이 방송을 보셨는데 이 당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에게 국민들에게 이 말씀을 꼭 오늘처럼 역사적인 날에 남겨야겠다 하고 싶다 하시는 말씀이 있을까요? 예,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멸콩TV를 시청을 해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 슈퍼챗도 보내주시는 것이 대한민국을 진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할 때 행동하지 않으면 정말 이 무도함의 공범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분노를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싸움의 대열에 동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멸콩천사 우리 후원회원분들께 특별 혜택을 제가 하나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일거항전 우승자 출신이고 국악 트로트 요정인 김다연 트로트 가수 아실까 모르겠어요.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 티켓을 멸콩천사분들께 증정합니다. 네, 멸콩천사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1월 31일 전에 가입을 하셔야겠죠. 1월 31일에 추첨을 통해 총 50분, 부산 콘서트 15명, 대구 콘서트 15명, 서울 20명, 15만 원 상당의 김다연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 티켓을 드립니다. 네, 이번 티켓은 멸콩TV 1,004명, 멸콩천사 멤버십 가입자분들을 위해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회원으로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010-9939-114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은. 그리고 이 외에도 김다연 전국 투어 단독 콘서트 티켓은요. 네이버 티켓링크 검색에서 개별 예매가 가능하니까 우리 트롯 요정 김다연 씨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서울에서 공연하거나 부산에서 공연하는 거 보러 갈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당첨되신 분들이나 티켓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날 또 반갑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